성공부동산 직문직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을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대답해주는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점 02-2077-64로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고민을 저희 앞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1098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이제는 부동산 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저만 손해본 느낌이에요. 또 규제가 나올 수는 있다곤 하지만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시장 분위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헷갈려요. 대표님이 조언 좀 해주세요. 앵커님이 늘 혹시 본인 질문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네, 그렇죠. 사실은 요즘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일단 대책이 나왔죠. 자, 대책이 나오면 다들 이제 긴장을 하죠. 이제 부동산 투자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접죠. 그냥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거꾸로 엄청나게 오른다라는 거죠. 아니 그거를 왜 내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괜히 나만 그냥 손해본 느낌인가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학습 효과라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왔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들이 831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도 어마어마한 규제책이 나왔고 지금도 또 부동산의 규제의 완결판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규제라는 것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무조건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왜 똘똘한 한 채일까요? 결국은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규제의 방향은 주택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숫자를 줄이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서울 중심권 쪽에서 똘똘한 한 채를 다 갖고 싶은데 결국은 양도세 규제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규제라든지 또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급을 못하게 하는 수요는 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오히려 공급은 줄여보니까 오히려 더 계속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공급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한 채, 두 채 팔린 게 결국 그게 시세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엄청나게 점핑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해봐야 되고 자,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시장적인 측면만 보더라도요. 자, 2008년 딱 10년 전이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압구정 현대 3차가 거의 한 9억,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요. 이게 또 저축은행 사태들이 터지면서 그때는 압구정 현대 3차가 30평짜리가 거의 8, 9억까지 떨어졌어요. 2012년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20억이거든요, 이게. 결국 시장이 흔들린다. 규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주춤주춤하다 보면 바로 나만 손해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규제가 나온다는데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제가 봐도 늘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상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규제들도 보면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런 규제책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제라든지 너무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매물을 찾아낼까 이렇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계 유반장인 줄 알았는데 산증인이 옆에 계셨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매수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117님, 내년부터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번엔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바뀐 정책도 꼼꼼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줄어드나요, 대표님?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네, 굳이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죠. 사실 혜택이 준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그렇죠.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 요렇게 그 대상이 좀 축소됐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그런 혜택들을 대부분 다 볼 수 있겠고, 자, 또 하나가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혜택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니고요. 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재산세 감면 혜택, 양도세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 그렇죠. 안 했을 때 그 손해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거는 방향이 이런 거예요.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들의 혜택이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안 한 사람들보다 혜택이 훨씬 더 커져 보이게 하는 이런 상대적인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 후에도 02077-6357번으로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다양한 알짜 정보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인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6,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2부엔 강남권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는 강남권 정보 어떨까요? 자,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정말 강남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단독이라든지 연립 쪽에 경매 매물도 씨가 마를 정도로 정말 지금 강남시장은 정말 뜨겁다 못해 정말 폭발할 지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 열기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 강남 안에서도 우리가 논현동 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시장들이 키 맞추기 게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남 안에서도 저평가 지역을 찾는 건데, 그것이 바로 논현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현동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은 개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일단 9호선 급행이 현재도 서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인데 그 안에서도 강남 한복판에 서는 곳이 바로 신논현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신분당선이 이제 2022년이면 이제 신사까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우리가 강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은 상업시설이 아니거든요. 2030 서울 플랜 안에도 강남은 3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대도심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단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테헤란로가 왼쪽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그렇죠,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잠실종합 운동장에 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왼쪽 오른쪽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신분당선 축인데요. 이 신분당선 축이 강남의 4차 산업 벨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지도를 요금 보면서 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자, 일단 신분당선이 지금 들어오는 이 신논현역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죠. 자, 일단 광교에서 출발을 해서 판교로 올라와서 판교에서
두정거장을 오려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양재 R&CD 특구라고 해서 이제 올해 착공을 해서 2021년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거죠. 강남 한복판에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두정거장을 올라오면 바로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 지금 가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바로 이 신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남역에서 한정거장을 올라오면 신논현역이 되고요. 신논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논현역이죠. 논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바로 신사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길이 있는. 여기까지가 2022년이고요.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당선이 용산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하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2025년이거든요. 자,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결국 신분당선은 강남 안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4차 산업 벨트를 이루고, 자, 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쪽에 강남 서쪽에 있는 서초도로 개발 사업하고 신논현 이쪽 강남을 지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런 테란로 확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다 개발이 되는데 그 가장 중심에 바로 신논현역이 있고 본 매물이 그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쏙쏙 들려오는데요. 9호선, 신분당선, 그리고 물건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대형 호재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물 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강남 안에서요. 200평짜리 땅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요. 본 매물이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도 2개의 단지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네, 2개 동 총 39세대.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50평, 60평 작은 땅들인데 그것도 정말 3대가 덕을 쌓아야 살 수 있다는데 코너 땅이 되겠습니다. 강남 안에서 200평짜리가 그렇죠.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강남 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강남에서 귀한 게 바로 투베드룸입니다. 방 2개에 주방, 거실, 욕실 가지고 있는 투베드룸.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준공이니까 내년 봄 이사철에 또 정확하게 맞춰놓은 이런 것들도 있겠죠. 다 빌트인데 에어컨도 뭐 2대까지 있고 뭐 냉장고까지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 강남에서는 투룸도 귀한 몸이라고 합니다. 저희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뭐 진짜 강남 정말 비싸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자 3억 9,900만 원이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요. 자, 강남에서는 우리가 땅 한 평도 정말 사기 어렵거든요. 자, 근데 본 매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토지, 대지 지분이 4.7평, 4.8평 정도, 거의 5평 정도가 되거든요. 결국은 강남에서 내가 땅을 5평 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3억 5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땅을 5평 정도 거의 사면서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까지 있는 이거를 4,9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수익형 상품으로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가치가 우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매력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 6분 거리, 2020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2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8,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900만 원 예상되는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바뀔까 계속해서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여의도와 가까운 곳에서 수혜 받아볼 수 있다고요? 예. 네, 뭐 정말 영등포가 뭐 최근에 정말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자, 일단 2014년에 영등포가 3대도심, 강남, 이제 종로, 광화문,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해서 3대도심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뭐 올해 들어와서는 영등포 쪽에 이제 여의도 마스터 플랜까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제가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날개를 달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3대도심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그거죠. 신안산선, 네, 10호선이죠. 네, 시흥 안산을 거쳐서 이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 신안산선이 이제 다음 달에 착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2023년에 지금까지 없었던 10호선 이제 지하철로는 마지막 노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완성되면 그 수혜까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영등포 유타운 엄청 뜨겁죠. 신길 유타운 엄청 뜨겁죠. 이런 가파른 상승세 속에 있는 바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 시장역 있는 쪽이죠. 지금 이쪽도 지금 뭐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든지 뭐 한 4억 중반대 했던 아파트가 지금 뭐 거의 12억, 13억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자, 신길 유타운 쪽도 마찬가지죠. 뭐 500대 1, 800대 1 이렇게 갈 정도로 지금 엄청난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신길 유타운 쪽이 되겠고요. 자, 영등포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영등포 역사권층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이 되겠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곳이 또 바로 이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여의도 얼마나 가까운가 그렇죠? 바로 여의도가 여기죠. 네. 지금 여의도역에 여의도 쪽에 지금 뭐 대업무지구가 지금 이쪽에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영등포 안에 투자할 때 여의도 쪽에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영등포 유타운과 신길 유타운과 영등포역 이 모든 개발 수혜들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열기 뜨겁잖아요. 신길과 그다음에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은 잡으면서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건물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쪽도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집이 되겠는데 자 일단 2020년 8월 준공이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계약금만 내놓고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쪽에서 이제 많은 또 이주 수요들도 있겠고 영등포 쪽에도 또 대단히 업무지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는 어떤 또 영등포 쪽에는 그 오피스텔들이 지금 당장 많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제 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2년간 시세 차익을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 공원 내 영구 조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자 12층에 310세대 네. 오피스텔 중에서도 대단히 오피스텔들이 아무래도 그 주거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런 그 영등포 쪽에서 그것도 여의도 가까운 쪽에 대단히 오피스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00% 자주식 주차니까 주차도 좀 편리하겠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차들 걱정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100% 자주식 주차장 완비해 두고 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 만나봤습니다. 가격 안 따져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자, 일단 매매가가 1억 9천 이제 8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서 대부분이 다 2억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정말 그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복층원 같은 경우는 3억 5천, 4억. 청담 쪽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요. 7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영등포 쪽에서 약 2억대 거의 가깝다라고 보시면 영등포도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룸 오피스텔들이 2억 2천, 2억 3천, 2억 5천대가 넘어가는 시절이 오겠죠. 자, 투자라는 것은요. 지금 저평가됐을 때 투자 초기에 했을 때
당연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전세 1억 8,500까지 높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3대도시, 그것도 여의도 가까운 쪽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급 꽉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세미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이 빠르고, 네, 그렇죠. 뭐 다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매주 화요일 날 주택임대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무료로, 네,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다 방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평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날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정말 그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 2부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함께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